안녕하세요. 세문안 법률사무소 김동현입니다. 안국동으로 이전하고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희 사무실 이쁘죠? 오늘은 국내 최대의 경영권 분쟁 사건인 고려아연 영풍 MBK 사건을 통해 주주권의 핵심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공개 매수, 주주 대패 소송 등 주주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가 담겨 있는데요. 영상 하나로 완전 정복 한번 해보시죠. 고려아연과 영풍 75년간의 동업이 경영권 분쟁으로, 최기호 장병희 창업주는 영풍그룹을 설립해서 그룹 내 캐시카우인 고려아연은 최씨일가가, 영풍은 장씨일가가 이렇게 맞는 분리 경영을 해왔습니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그러니까 아연, 납, 금, 은, 동 같은 비철금속의 재련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고려아연은 2023년 기준 매출액이 9조 7천억 원에 달하고요. 영업이익도 6,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영풍과 해외 자회사까지 합친다면요, 세계에 있는 아연 시장 점유율 1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 씨와 장 씨 두 가문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고려아연의 3세인 최윤범 회장이 등장하고 분위기가 바뀐 것인데요. 최 회장은 재생에너지 수소 2차 전지를 키우겠다는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선포했는데요. 이를 위해 외부 차입금도 늘렸고요. 하나와 LG와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 지분 교환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돈이 크게 오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영풍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은 그대로인데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약 7%가 늘어나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영풍의 고려아연 소유 지분율은 32.14%에서 32.09%로 조금 감소하게 되고요. 최 씨 가문의 지분율은 27.86%에서 32.61%로 대폭 증가하게 되죠. 최 씨 가문은 유상증자와 자사주 교환을 통해 우호 지분을 계속 늘려온 것입니다. 이 지분율의 변동이 생기니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이죠. 최 회장의 트로이카 드라이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배당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영풍은 당연히 반발했죠. 고려아연이 현대차에 매정한 신주에 대해서도 신주 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촉발이 되자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쩐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2024년 9월과 10월에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죠.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해서 2024년 10월에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의 도움을 받아서 자사주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당 89만 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가 종료되고 고려아연은 돌연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상 자본금을 늘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풍과 MBK의 지분 희석을 노린 것이겠죠. 유상증자 가액은 주당 67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주가는 폭락하게 되죠. 주당 80만 원대에서 지분 싸움으로 인해서 133만 원대까지 치솟던 주가가 대규모 희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폭락을 한 거죠. 이 시점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 이벤트에 따라 출렁출렁거리게 됩니다. 이 고려아연과 영풍, MBK는 각각 지분율을 늘려가면서 자신들 쪽에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 표대결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온갖 경영권 방어, 공격 수단이 사용되게 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참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또한 고려아연이 코스피 상장사니까 국민들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또 일반 소수 주주들 지분이 있으니까 양쪽에서는 이제 여론전까지 치열하게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도 고려아연 내부의 문제점까지 터져나오게 됩니다. 더 흥미로워진 부분이죠. 경영권 분쟁의 배경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양측이 주주권을 활용해서 경영권을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했는지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상호주 취득, 신의 한 수일까? 무리수일까? 우리나라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의 의결권을 무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활용합니다. 고려아연은 호주의 썸메탈 코퍼레이션, 줄여서 SMC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SMC로 하여금 영풍 주식 10%를 취득하게 한 것이죠. 따라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을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풍과 MBK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게 신의 한 수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영풍 측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서 이 조항은 국내 회사이자 주식회사에 한정해서 적용이 되는데 SMC는 국내 회사도 아니고 유한회사니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재판부에서 인용이 되게 되죠.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의 신의 한 수를 뒤집어버린 거죠. 상법의 법리만 봐서도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1조와 22조를 살펴보면요, 국내 계열사만 그 대상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를 동원해서 이런 주식 취득을 한 것은 위법은 아닌 것처럼 읽히긴 하는데요. 문제는 36조에서는 21조와 22조를 회피하려는 행위, 즉 국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의 명의를 활용해서 탈법행위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영풍과 MBK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지만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고려아연의 상호주 취득은 무리수였다고 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지분 싸움, 적대적 M&A일까 아닐까? 고려아연은 언론과 영풍에 MBK가 시도하는 것이 적대적 M&A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의 입장에서 보면 사모펀드가 막대한 돈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므로 이 국민연금, 또 일반 주주들,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선량한 현 경영진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을 인수한다면 이게 나중에 중국에 팔릴 수도 있고, 또 단기적 이익만 보면서 회사의 우량한 자산을 싹 다 팔아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대적 M&A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였고요.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이 늘어나니까 자신의 지분을 다시 늘리기 위해 일정한 움직임을 보인 거라 기존 대주주와 협의 없이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적대적 M&A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MBK는 한행컴퍼니와 더불어서 이 기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이 국내의 우수한 사모펀드이긴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주축이 되기도 하고요. 중국의 고려아연을 무작정 판다거나 아니면 우량 자산을 싹 다 팔을 거라는 이런 것도 기우 같긴 합니다. 저는 MBK가 네파나 홈플러스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 원래부터 우량 자산을 팔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등산복 시장의 축소, 그리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커머스의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모펀드를 악마화하는 건 2000년대 초반 IMF 후유증이 남아있을 때 형성된 트렌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저는 적대적 M&A라기보다는 두 대주주들이 힘겨루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풍과 MBK 연합이 최대 주주였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회사의 주주총회를 주도를 하지 못했다? 이게 저에게는 더 이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풍의 주주 대표 소송이란 상법 403조에 의하면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송, 즉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사가 만약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면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주주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법은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영풍은 최씨 가문 측이 4,005억을 고려아연에 배상하라, 이런 취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 사유로는 최 회장이 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대표가 설립한 사모펀드 원아시아 파트너스에 별다른 트랙 레코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천억 원대의 대규모 출자를 단행한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원아시아가 처음 조성된 펀드부터 900억 원대의 출자를 진행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댔죠. MBK 측 말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이때 어떠한 공식 검토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실적이 좋으면 말이 안 나올 텐데요. 원아시아 파트너스는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25%에 달해서 이건 회사에 대한 막대한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취지죠. 저희 유튜브 영상 중에 SM 인수전을 다룬 영상도 있는데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아시아 파트너스는 카카오와 여러 투자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도 가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 SM의 시세 조정 혐의로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이 배임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주주 대피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일반 주주나 국민연금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를 둔 것이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로 추락된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BK가 반드시 두어야 되는 수로도 보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MBK의 지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BK는 지분 매입에 동원했던 대출금을 LP 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한 바 있죠. 제가 보기에도 분쟁은 쉽게 종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를 둘러싼 각종 경영권 공격 방어 수단이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최대주주였던 영풍이 명분이 부족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MBK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결국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길고 긴 소송전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장기전으로 흐를 것 같다는 점이 있는데요.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자금 조달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장기로 가져올 수 있는지가 주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세문안 법률사무소의 김동현 변호사였습니다.